안녕하세요, 이엔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미래 신도시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북위례 쪽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파트도 지어지지 않고 그리고 분양 공고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전망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주변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있던 지식들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런 배경 지식을 토대로 열심히 유출 한번 해봤습니다. 미래가 어떨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북위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북위례 같은 경우도 기존의 위례처럼 입주를 시작하면은 인근의 버스들이 새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지금 있는 위례 신도시도 그 동네 자체를 들어가는 버스는 없다고 봐도 무방했을 정도인데요. 그래도 운행 여건이 괜찮은 노선들을 주변에서 많이 갖고 와서 지금의 이제 위례 신도시 버스 인프라를 형성했습니다. 북위례도 분명히 지금 원래 사람이 살던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노선들, 예를 들면은 거여동이나 이제 마천동에서 끝나는 노선들이 위례 신도시로 더 연장이 되거나 혹은 기존의 위례 신도시를 운행하고 있는 노선들이 북위례까지 연장이 되거나 그런 형태로 버스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북위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부지고 일부가 하남시 화감동 부지인데요. 좀 재밌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서울시 위례 쪽은 아직 아파트가 거의 지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올려드린 북위례 둘러보기라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은 지금 현실이 이렇구나, 북위례의 현실은 이 정도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송파구 쪽 위례는 아직까지 아파트가 거의 지어지고 있는 곳이 없고 반면에 더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하남시 쪽은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하남시 쪽에서는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다 그래도 향후 몇 년간은 동네가 좀 황량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정도는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하남 쪽이 환경은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나아 보였어요. 어떤 점에서냐면은 이 역시도 이제 남한산성자락 아래 동네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쪽하고 붙어있는 송파 쪽 위례보다는 주거 환경이 조금 더 나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하남시 북위례 쪽에 트램이 지나가게끔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북위례에서도 꼭 서울에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남시 땅이어도 인프라 충분히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송파구 쪽보다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파구 쪽 위례에서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천 뉴타운과 또 만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위례가 아닌 또 새로운 택지지구가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하남 쪽도 이렇게 북위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밀지구라고 하는 하남의 또 다른 택지지구와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북위례는 말은 위례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 이제 생활권이라든가 인프라는 지금 기존의 위례랑은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기존의 위례 신도시에서는 8호선 장지역이나 아니면 8호선과 분당선이 만나는 복정역으로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북위례 쪽은 8호선이 있는 장지역 쪽보다는 마천역이 있는 5호선 쪽이 훨씬 가깝긴 합니다. 마천역이나 이제 거여역. 북위례에서도 동쪽에 사시면은 마천역이 가깝고 서쪽에 사시면은 이제 거여역이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 중심부하고 접근하기에는 아무래도 거여역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조금이나 서쪽에 있으니까요. 특히 여러분들 서울에서 출퇴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많이 느끼는 바인데 한정거장 적게 가는 게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런 정도는 좀 감안해서 나중에 분양을 받더라도 서울 중심부로 가야 되는 분이 만약에 그런 거에 영향을 크게 받으면은 북위례에서도 서쪽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 위해서 도전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봐도 북위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미래는 밝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점에서 밝다는 거냐면은 제가 이게 꼭 긍정적인 결과만 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긍정적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더라도 서울 송파구 일대에 사람들의 이동 패턴이 또 바뀔 수 있는 또 그런 거를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대중교통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말이죠. 위례 사시는 분들은 아시죠? 위례에서 거여동 일대까지가 가깝지만 상당히 먼 동네였습니다. 기존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 길들이 개통되고 나서는 정말 가까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전부터도 이렇게 지도상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마땅한 길이 없고 그 사이에 갖춰져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송파대로 쪽으로 삥 둘러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로질러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동네를 수월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 패턴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송파대로 잠실에서 복정역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의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는 효과는 가져오지 않을까. 특히 제가 이제 서울 쪽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왜냐면 북위례 쪽은 서울시 그 비중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점에서 송파구는 전반적으로 잠실 의존도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실 원래 교차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서도 상당히 넓은 교차로에 속하는데 그것도 이제 차가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북위례 쪽으로 길이 좀 새로 뚫리면서 그런 분산 효과를 좀 가져오기를 좀 기대해보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도 이해가 좀 안 되신다면은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물론 이거랑 똑같이 움직인다는 말은 아닌데 서울 시내버스 3313번을 타보시면은 잠실까지 가는 루트가 이제 송파대로를 경유하지 않으면서도 옆길로 이렇게 비껴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노선 상당히 유명한 노선인데 수요도 많고 말이죠. 이 노선을 타보시면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제 이거를 타보라고 해서 누가 탈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성격이라면은 이 정도 궁금했으면은 전 타러 갔습니다. 항상.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분량이 길어졌네요. 남은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가 생각보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